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배웠었죠, 그죠? 여기 나오나 이거 컨트롤 키 먹히나? 안 먹히네. 화면에는 안 보이네요. 마우스는 보이고. 자, 어쨌든 말이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그렇게 해서 아마 해보셨을 텐데, 오늘은 말이죠.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중근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둘 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걸 0이 된다고 만들어 보면 중복되는 근이 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x는 1, x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면 그것이 두 개가 중복됐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고요. 중학교에서는 그걸 해를 한 개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해를 두 개라고 하거든요. 서로 같은 두 근인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면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이 나왔는데 그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중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고로 중근은 완전제곱식의 꼴로 나타나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죠.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인수분해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완전제곱식, 그지? 그리고 이건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거랑 지금 배우는 거랑 요 부분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완전제곱식이고 이퀄 0이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제곱식 꼴의 인수분해가 되면서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 꼴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중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생각톡을 보면 x제곱이 0이면 어떻게 되느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x는 0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그것이 중근을 갖게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바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조건이랑 똑같아지겠네요, 그죠? 자, 원래는 말이죠. 원래는 이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면은 여기 이렇게 풀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풀어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옆에 여기다가 중근이라고 썼었어요. 여기다가 중근이다 이렇게 옆에 괄호하고 중근 이렇게 썼었는데, 새 교육과정 2018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부터는 중근이라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럼 옛날에는 왜 썼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데, 옛날에는 왜 중근이라고 적었었냐 하면, 이 중학교 거랑 고등학교 거랑 의미가 달라져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중근을 가질 때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다. 그런데 그럼 이게 근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한 개밖에 안 적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근이 하나 아니야.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요 뒤에 중학교 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중근이라고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이걸 안 써도 된대요. 그럼 애들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고등학교에 가면? 물론 고등학교 때 가서도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냐 되겠냐마는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런 중근을 갖는 식, 이거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3x 3x 여기 1 1 둘 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3x와 3x가 돼서 6x가 딱 되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적어지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x 플러스 1 또 3x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은 0. 자, 그러면 요것이 제곱해서 0 되려면 3x 플러스 1 자체가 0이 돼야 되고,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같은 근이 나왔으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적었는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안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써야 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4번에 있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1번을 보면 바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xx 되고 2 되고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크로스로 딱 곱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은 x 2의 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이퀄 0. 그죠? 자, 여기 이퀄 0 꼭 써야 됩니다. 인수분해 하다 보면 저걸 빠뜨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x-2가 0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x는 2다. 그리고 이 옆에 중근.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안 써도 되는데 자꾸 쓰네. 습관적으로. 자,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자, 2번은 뭐냐면 xx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되고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이 위에 이제 그 식이 있는 거고 대각선 방법으로만 쓰는 겁니다. 익숙해졌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이 0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중근이라고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3번은 어떻게 돼요? 4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5 이퀄 0.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점점점 이제 여기 있는 항의 개수들이 자꾸 커지면 좀 인수분해 하는데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커졌으니까 야, 이거 뭐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홀짝수를 따져보면 편하다 그랬죠. 그죠? 자, 먼저 안 되는 예를 한번 볼게요.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x와 4x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25는 5, 25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5가 되든 또는 5 곱하기 5가 되든 뭐 여기가 반드시 홀수가 된다는 거죠. 홀수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이 부분의 결과는 홀수가 되고 이 부분의 결수가는 짝수가 돼서 이 둘을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여기가 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 4x 제곱은 2x와 2x 짝수와 짝수로 쪼개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 5, 둘 다 플러스 요렇게 해보면 요게 10x가 되고 요게 10x가 돼서 20x가 딱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써지네요. 2x 플러스 5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5가 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를 적으면 됩니다. 또 중근이라고 쓸 뻔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다르네요. 그죠? 4번은 여기를 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4번은 문제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2에 괄호하고 x 마이너스 8. 자, 이것은 복잡한 식이네요. 그죠?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그죠?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다 옮겨줘야 돼요. 자, 우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여기 분배 법칙을 쓰면 2x 마이너스 28에 16 이렇게 되네요. 자, 둘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플러스 16 이퀄 0이 되네요. 그죠? 자, 요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xx에 4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4의 제곱 이퀄 0이 되고 x-4가 0이기 때문에
x는 4다. 그리고 중근, 이렇게 4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근데 중근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근을 가질 조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그거는 다음 내용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2차 방정식 전체가 정리가 됐네요. 2차 방정식이 됐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면 A와 B의 곱이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가 똑같은 근이 중복될 때 그것을 중근이라고 한다. 중근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중근이라는 용어를. 자, 쪽지 시험은 생략하고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그냥 했습니다. 짧게 했는데 11분밖에 안 지났네요. 자, 그러면 조금 선생님이니까 시간은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15분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지금 100명대에서 오늘은 뭐 마침내 200명을 넘어가 버렸어요. 200명대를 넘어서 200 몇십 명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대응 단계가 높아집니다. 아마 학교도 다시 3학년들만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고 2학년과 1학년들은 뭐 요일을 교대로 가든가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말고사가 문제인데 이제 결국 그러면 기말고사는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감꼭지 빼먹듯이 휴일을 빼먹고 하다가 심지어는 중학교들은 중학교 중간고사까지 빼먹었단 말이야. 에? 고등학교는 중간고사를 봤는데 우리 중학교들은 중간고사를 안 본 학교도 많단 말이지. 그치, 기말고사를 못 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퍼져서 이제 그냥 어디가 발원지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막 이렇게 퍼지는 중이라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마는 순식간에 이제 더 이렇게 코로나가 확장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좀 더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겨울방학이 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겨울방학조차도. 여름방학도 여러분 여름방학들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3월달에 늦게 개학을 해서 그런 건데 겨울방학이 지금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올 1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빼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까지도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각각 개인 학생의 성적이 심각한 문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계획도 잘 세우고 지금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딥니까 저기 세종에서 지금 삼생활권에 있는 소담동에 있는 학원에 제가 지금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자,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줌으로 수업하는데 참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녹화를 해서 라이브는 아니지, 녹화를 해서 좀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혹시 이런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게 녹화를 하다 보면 라이브로 하다 보면 그냥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게 다 지금 1학기 거잖아요. 2학기 거는 아마 겨울방학 때부터 내년까지 해서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과정은 천상 다음 해년도가 돼야지 완성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1학기와 2학기가 완전히 풀 세팅이 되니까 아마 보는 사람들도 끊김없이 뭐 이렇게 강좌 언제 나오나 이런 거 기대할 필요 없이 끊김없이 제가 만든 목록에서 착착착 차례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근해 공식,
사실은 제곱근에 대한 방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